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에 17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흥행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밀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 이후 침체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2회 광안리 어방축제에는 1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1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 흐린 날씨에도 이 육박하는 인파가 몰렸고 주말 하루에는 7만 명이 찾아와 지난해보다 하루 최대 방문객은 더 많았습니다. 축제 기간 광안리 밤바다를 배경으로 어방 EDM 파티가 펼쳐졌고 LED 화살 쏘기 등 다채로운 야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대표 행사인 맨손으로 활어잡기는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른 시각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에서는 먹거리 행사인 어방 포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테이블을 잡기 위해 일찍부터 광안리 일대를 찾았고 자리를 미처 잡지 못한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먹거리를 즐겼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어방포차가 3일만 열리는 제2수변공원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밀락수변공원은 지난해 7월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는 축제 후기가 잇따르며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구청 관계자입니다.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제2의 수변공원이 3일간만 딱 열린다라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어방축제 흥행이 광안리 주변 상권 회복 등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새벽 시간 황령터널 정비 작업에 투입됐던 신호수가 달리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 백양터널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신호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5분쯤 황령터널 문현동 방향 도로. SUV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공사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더니 수신호 중인 남성과 작업 차량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친 60대 남성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황령터널에서는 장마철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구 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용직으로 현장에 투입된 A씨는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유도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전방에 안내 표지판도 있었지만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 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인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입니다. 조사는 지금 하고 현장 확인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될 확률이 높지만 그냥 이게 교통사고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에도 부산 백양터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신호수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배수로 교체 작업 중 발생했고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점도 비슷합니다. 작업 특성상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신호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내일 부산 민주공원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념 영상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에서의 학살 진상을 전하고 신군부 진압을 비판하다 보안사로 끌려가 숨진 고 임기윤 목사를 조명합니다. 부산대학교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재원 교수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부산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22대 신임 총장으로 오늘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최재원 총장은 앞으로 부산대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길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6일 치러진 부산대 제2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최재원 총장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학교 선생님을 위장해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9일 부산 진구 서면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현금 650만 원을 수거하려던 50대 수거책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노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은 뒤 접선 장소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위장해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등 잠복하다 나타난 수거책을 체포했습니다. 부산지검이 대낮에 법원 앞에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수사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부산법원 종합청사 맞은편 거리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고소고발을 주고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들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 부산시 고용 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168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 0.4%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57.8%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해운대구청은 그린시티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가 대상으로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 150% 향상, 용도지역 변경 등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박형중 부산시장이 모레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 3개 도시를 순방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알릴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이번 순방길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를 찾아 신규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한 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연이어 방문해 도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4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